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4월의 첫 주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느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이 봄이 힘겨운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봄꽃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길가의 아파트 화단에 갖가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그 앞에서 셀카를 찍는 이웃들의 모습이 평온을 주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순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에 가면 주변에 흔하게 널려있는 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무려 28년간 각양각색의 돌탑을 쌓아 돌탑 명인으로 통하는 최병수 어르신을 소개해드립니다. 조선 600년의 역사를 품은 순천의 자랑. 이곳에 MBC 차량이 떴습니다. 날씨 좋네. 좋아. 오늘 나가는 없어. 제가 뭐 여기 아지트죠. 하루 이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지붕 올립니까? 아니 뭐 치약 빨래? 뭐 할 거야? 아니 뭐 하는 게 맞지. 판소리 하러 가나요? 뭐 할 거예요? 오늘은 네.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려고 여기? 이거 일단 먼저 받아주실래요? 이거? 뭐야? 순천 나간의 에펠탑을 찾으라고? 아니, 제가 나가는 한두에 온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한국적인 곳 아닙니까? 가장 한국적인 곳은 에펠탑이 이 말이 됩니까? 철탑이 여기 어디 있어요? 진짜 있어? 진짜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로 한국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나간읍성에서 때 아닌 에펠탑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일단 이거 뭐냐 이거? 땡! 이건 그냥 돌탑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관광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 제가 오늘 미션이 있는데 순천 나간음성에서 에펠탑을 찾아라. 파리는 가봤어요. 파리를 가봤는데 에펠탑은 네. 못 보셨어요? 네, 이제 나왔다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건강 잘하시고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파리 에펠탑 말했잖아. 파리에 있다니까. 이거 없어 여기에. 안녕하세요. 주민이세요? 주민이시구나. 나간에 사시나요? 여기 지금 사시죠? 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러면 나간음성에 모르는 데가 없네. 네. 그죠? 네. 네, 에펠탑 혹시나 보신 적 있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아유 너무 어려운데. 예. 전망대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망대 쪽에. 여기 빈빙길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네요. 네. 전망대 쪽에 전망대. 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과연 오늘 미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가는 이게 에펠탑이 없는데. 없어요? 에펠탑? 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없는데? 없어요? 요래 비슷하게 생긴 나간 혹시 있습니까? 나가는 그건 없는데. 이거 없어요? 이런 탑 모양으로 된 거 없어요? 에펠탑이 돌탑이잖아. 거기 오요. 거기 한번 있어요. 명사무소 좀 못 가서 우측으로 네. 돌탑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야, 찾았다. 나가면 있대요. 이 앞쪽으로 가 순천 가는 방향으로 나가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가자, 저쪽으로, 이쪽. 친절한 나간 주민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얻은 단서를 들고 에펠탑 앞으로 기대감 가득 품고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 야, 보인다. 와우. 돌성인데. 찾았어요. 진짜 있네. 와우. 에펠탑 찾았습니다. 와. 왔노라 보았노라 찾았노라. 마치 개선장군 같은 에펠 돌탑의 저 자태. 와, 진짜 닮았는데요? 너무 힘쓰실 것 같은데. 와, 대단해. 보통 일 아니지. 안녕하세요. 이거 만드신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순천 나간의 돌탑 예술가 최병수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사놓았던 땅에다 심심풀이로 돌탑을 쌓기 시작한 세월이 자그마치 28년.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돌탑이 공원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최병수 어르신 혼자 완성해냈다는 겁니다. 돌탑이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돌탑 쌓으신 게 엄청 오래되셨겠어요. 오래됐죠. 횟수로는 28년 됐어. 28년 동안 돌탑을 쌓으셨어요. 예.
아, 이제 쌓다 보니까 뭐 돌이 많아서 처음에는 예. 돌이 많아서 했더니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작품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몇 개의 작품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108개 돼. 108개요. 최병수 어르신의 인고의 세월이 담긴 108개의 작품들. 모양도 제각각, 크기도 제각각이다 보니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품 감상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는 누가 봐도 알겠네요. 여기는 나로우라고 적혀 있네. 그렇지, 고흥 나로우가. 2010년에 쌓은 6m 높이의 성공 기원탑. 하지만 발사가 실패로 끝나서 정말 아쉬우셨대요. 이 작품, 이거 신기한 작품 또 하나 있네. 예. 아, 이거 뭐 같아? 어? 아, 이게 자유의 여신상 예, 느낌이 그렇지. 있긴 있는데. 이 자유의 여인상은 네. 이거를 우리 한국 여인상으로 내가 고쳐놨어. 한국 여인상으로. 서양 여인상은 뭐 안 되잖아. 약간 한복 느낌으로. 예, 예. 그렇지. 이제 그런 식이라 얼굴도 그렇고. 그럼요. 한국적인 돌탑이 가장 세계적인 법이죠. 다음 작품은 보는 순간 느낌이 팍 오는 6m 높이의 돌탑 광화문. 무려 4년에 걸쳐 쌓은 블록버스터급 작품입니다. 여기 다 이런 거에 파졌어요.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러네? 저기도 있고 저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 집 짓는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 또 이 문도 조금 커. 양쪽의 문은 조금 적고 아싸, 크기가. 크기가 그러네요. 그 가운데 문은 더 커. 오, 그러네. 예. 크기가. 어.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네요, 이게. 싱크로율 99.99%. 마치 광화문을 옮겨 놓은 것 같죠? 돌탑공원 한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수상한 기운. 어깨를 나란히 하고선 3개의 탑. 그리고 그 중앙에 우뚝 솟은 사람 얼굴의 형상. 과연 이 돌탑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 이 탑이 뭐지? 여기 알 수 없는데? 미스터리야. 이게 예. 요 지역하고 맞아. 미스터리 돌탑 극장. 돌탑의 전설을 찾아서. 나간 금전산에 자리한 오봉산. 이곳엔 불공이 잘 이루어진다는 저자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보이기 시작한 한 여인. 바로 저자샘의 여인이었다. 이 여자는 젊은 여자가 예. 억울하게 죽었대. 이 여자가 꿈에 날 보고 탑을 쌓래. 안 싸면 또 꿈에 나오고 싸면 안 나오고. 그 후로는 꿈에서는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금 꿈에는 안 나오는데 예. 그 누가 들으면 이게 거짓말 같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해.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돌이 들어가는 돌탑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는 최병수 씨. 돌이 모일수록 실력도 쌓여갔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럼 오늘 왔으니까 기가 온 김에 근 30년 가까이 돌 쌓으신 분에게 돌 쌓는 기술을 한 수 전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이 돌 맞네. 여돌이에요, 여돌. 이 납작돌. 예. 아버님 모아오신 거구나. 이런 돌만 주워 모아놨다가 이제. 아버님 눈에는 이것만 보이시겠어. 그렇지. 이 돌들만 보이는 거야.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스승님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납작돌. 이 돌들의 환골 탈태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예.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예. 이제 연구를 해야 돼. 다 뭘 만들 것인가. 아버님, 그 보통 작품 처음 만들 때 구상 다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어? 구상 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구상 안 해. 구상 안 해요? 그냥 이거 올리다가. 이제 한 요 정도 쌓아 올려갖고 예.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만들 건가 생각을 해. 일단 동그랗게 올라가다가 시작을 하네. 그렇지. 예. 거기 올릴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싹 올리시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아하. 이 제각각인 돌들을 쌓는 비결은 무엇일까? 무조건 쌓기만 해선 무너지기 쉽사. 스승님 도와주세요. 이 보면은 예. 왜 이런 돌을 선호를 한가 하면 예. 딱 봐봐. 올릴 때 보면은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돼. 다음 돌을 이렇게 또 잡아줘야 돼. 돌이 하나가 올라가면 네, 그 옆에서 하나가
눌러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잡아주는 거네요. 잡아줘. 예. 이렇게 돌을 다루는 노하우와 실력이 쌓이다 보니 곡선이나 아치 등의 어려운 모양도 돌 하나로 거뜬히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최병수 어르신. 물론 처음부터 이런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처음 돌을 쌓을 땐 이렇게 돌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농사를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농사 지으는 보니까 저기다 돌이 연놈 돌이 많이 있어. 그래 네. 꺼내놨어요 우리. 예. 그 보기가 싫어. 그래서 쌓으셨어요. 탑 쌓아놓자 그러고 쌓아놓은 것이 그 이튿날 어깨 싹 쓰러져 버렸네. 그래갖고 또 새로 또 쌌어. 네. 또 쓰러져 버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쌓는 게 넘어지니까 오기에 쌓으셨네. 우와.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오기 덕분에 마음고생을 꽤나 하셨다는 이분. 바로 최병수 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샀는데 처음에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나는 이제 그때 벌교수 장사했거든. 장사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본 게 탑이 저 길가에가 몇 개 그 탑이 그러고 싸졌어. 그래서 뭐다요? 그러니까 탑 산다 그래. 탑 뭐 들라고 사요? 그냥 싼다 그래. 그래갖고 밤낮 나는 그랬거든. 처음에는 아유 탑을 싸면 밥이 나와요, 죽이 나와요. 뭔 탑을 그렇게 쌌어? 그만 싸시오, 그만 싸시오. 통 그랬지. 지금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속으로 그러죠. 대단하다. 작은 돌탑 하나하나가 쌓이고 또 모여 3,300제곱미터의 큰 공원을 이루기까지 자그마치 28년의 열정을 불태운 최병수 어르신. 자신의 건강과 맞바꾼 이 공간이 어르신에겐 인생 최고의 유산이 된 셈이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건네는 한마디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에겐 큰 힘이 됩니다. 쌓으신 분이 공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찬사를 보내야죠. 보통 집념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장님의 그 정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튼실한 돌탑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꿈. 그의 꿈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탑을 열심히 좀 쌓고 계시는데 앞으로 뭐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는 점 있을 것 같은데. 막 유명한 것들 많이 쌓고 싶거든. 네. 근데 나이 먹어버리지. 돈 없어 땅 못 사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거리낀 게 많아. 그래 이제 이거대로 포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서운해.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꼭 해놓고 죽어야 건데 그런 생각이 나. 내가 계속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뭐 땅도 있고 돌도 생겼다. 그런 딱 거 한 가지 꼽는다면 어떤 거? 우선 청와대. 청와대. 참 그게 볼만하겠어. 그 정원이나 뭐도 네. 그 해놓은 것이 참 완벽하게 맞네.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멋있더라고. 남들과는 다른 77의 삶. 어르신의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돌탑 정말 열심히 멋지게 만드셨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시라고 한마디 하세요. 뭐 와서 좀 이렇게 봐라는 소리는 뭐 그렇구만. 뭐 이거 해놓고 와서 봐라 그러면 또 그렇잖아. 네. 그런 거는 생략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나 칭찬해 준 거 그게 고맙고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보시고 안 보시고는 자유시겠지만 아버지한테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아버지 힘이 나셔가지고 아마 청와대 지으실 겁니다. 청와대 화이팅. 청와대. 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들을 황금처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무언가를 바란 적도 없이 그저 묵묵히 쌓아 올린 돌탑 인생 28년. 나간의 돌탑 예술가 최병수 어르신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돌탑 예술가 최병수 어르신. 소박한 웃음 뒤에 돌탑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필생의 역작 청와대 공원도 꼭 만드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이 도시의 건물이나 거리, 경관을 사진처럼 기록하듯 그리는 것을 어반 스케치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도시 풍경화와도 같은 어반 스케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의 어반 스케치 작가 이병도 씨를 만나봅니다. 햇볕 좋은 봄날, 거리의 풍경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마치 아이의 장난감처럼 손바닥만한 팔레트를 쓰지만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순식간에 도화지 위에 그대로 새겨진다. 일단 그림을 시작하면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현장을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새 힐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 스스로의 이런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그리는 화가, 그의 스케치북 안으로 떠나보자. 춘천시 동래면에 위치한 이병도 작가의 사무실. 곳곳에 그동안 그려온 그림이 수북이 쌓여 있다. 크고 작은 습작들 사이로 보이는 건축과 미술 관련 서적들. 원래 본업은 이제 인테리어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생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러니까 일 외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이제 한 30년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 분야의 그림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르는 바로 어반 스케치. 도시의 건물이나 거리 경관을 사진으로 기록하듯 그리는 일종의 풍경화로 이병도 씨는 얼마 전 회원전과 2차례의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아직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분야. 그러니까 어반이라는 게 도시의 뭐 그런 얘기고 스케치라는 말과 결합이 돼가지고 여행을 가서 기록을 남기는데 물론 사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를 남기고 하는 작업을 특히나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그러고요. 현장성을 중요시하는데 좀 안 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실내에 들어와서 이어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의 도구들은 이렇게 아담하고 휴대성이 좋은 게 특징. 이병도 작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크기의 스케치북이나 화장품 케이스, 약통 등으로 팔레트를 직접 제작해 들고 다닌다. 워터브러쉬까지 모든 도구가 야외 맞춤형. 처음에는 지역에서 어반 스케치를 배울 기회가 없어 매주 서울을 오가며 수업을 받았다. 하루에 한 점씩 그리자는 다짐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려온 작품이 무려 200여 점. 남편의 이런 열정은 아내도 감탄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건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씩 하면서 너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러다 걸스럽 접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 은퇴할 때는 아닌데 그런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이런 열정이 그전에는 몰랐었던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옆에서 고만하라는 소리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반 스케치는 곧 여행 스케치이기도 하다. 그 장소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의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림. 풍경의 모사를 넘어 추억까지 담는 것이다. 입시미술이라든가 어떤 업을 위한 그림이었다면 부담이 가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저 스스로만 노력해서 향상되는 게 목적이지 뭐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그런 면에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작은 스케치북엔 이병도 씨의 발길이 닿았던 수많은 장소가 담겨 있다. 춘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많이 보이는데 푸른 강물 너머로 시내가 보이는 춘천 의암호.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구 춘천역.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춘천 향교.
문학 속 따스함이 가득한 김유정 문학촌까지. 춘천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풍경은 그림을 그린 작가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관객의 추억까지도 품게 된다. 이 장소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림. 그것이 곧 어반 스케치의 매력인 것이다. 가방에 그림 도구를 챙겨놓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이병도 작가. 어딜 가든 그의 가방에 늘 스케치북과 팔레트를 넣고 다닌다. 그가 찾아간 곳은 오랜만에 방문해보는 모교 강원대학교. 진작 개학했어야 하는 시기지만 요즘 캠퍼스에는 정막만이 가득하다. 분위기도 풍경도 부쩍 달라진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기분. 제가 80학번인데요. 80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이렇게 건물은 별로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신입생들이 이제 활력이 넘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없고 좀 적막한 것 같아서 많이 쓸쓸하고 좀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서 이렇게 좀 활기찬 캠퍼스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조용한 연적지를 걸으며 40년 전 추억의 캠퍼스를 떠올려 본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20대 청춘이 머무는 곳.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는 1980년대 격동의 시기를 대학에서 보냈다. 건축공학도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방송국 스태프로서 젊음의 목소리를 냈던 추억 속 나날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20살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을 이제 거의 막 50대 후반, 60대 가서 가까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용감하게, 과감하게 20대부터 시작해서 평생 자기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작가가 스케치북을 꺼낸다. 돌벤치에 앉아 즉흥적으로 담아보는 학교 풍경. 내가 많이 변했대. 학교도 과거를 양분 삼아 참 많이 성장했다. 80년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의 풍경 속에는 과거의 내 청춘과 이후 더 성숙해진 세월이 함께 담긴다. 청춘의 공간, 청춘의 계절이지만 아직 봄을 꽃 피우기엔 우환이 많은 요즘. 이 순간의 풍경도 언젠가는 웃고 넘길 추억이 되길 바라며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특별함 없는 일상이라 더욱 특별하게 기록된 2020년 3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요. 연적지에서 더 마주 보이는 건물을 그렸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건물이라서 건물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실제 날씨가 약간 흐려 있는데 그림은 좀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좀 그래서 좀 북적거리고 학생들로 북적거리고 3월, 4월 봄에 푸른 하늘 보면서 이제 좀 후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좀 하늘을 파랗게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춘천의 한 갤러리 카페를 찾았다.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작품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으려는 것. 코로나19로 여행은 언감생심인 요즘. 어반 스케치는 손님들에게 그림 속 세계 여행을 선사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직접 못을 박고 한 점 한 점 걸 때마다 정성을 다하며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부부. 그렇게 문을 연 이병도 작가의 상설 전시. 익숙한 춘천 풍경부터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의 풍경까지 어반 스케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분야가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춘천도 그렇고 강원도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소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확산이 돼서 같이 이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약 2년에 걸쳐서 느꼈던 만족감과 행복 그리고 몰입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그 힐링의 그런 효과들을
같이들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좀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 풍경을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림. 어반 스케치는 풍경과 함께 시간을 담고 언젠가 바뀔 세상을 추억해주는 기록이 된다. 도시 구석구석을 따뜻한 시선으로 스케치북에 담는 사람. 이병도 작가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병도 작가의 작품들 중에 직접 가보거나 사진으로 만난 장소들 많이 있었죠. 익숙했던 공간을 맑은 수채화로 보니까 느낌이 또 새로운데요. 앞으로도 도시의 색다른 모습들 많이 남겨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엔 경북 안동시로 갑니다. 봄은 왔지만 도무지 봄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봄하면 꽃을 빼놓을 수 없죠. 이 봄에 꽃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안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햇살 좋고 풍경 좋고 피부에 와닿는 계절 봄. 그런데 봄을 만끽할 기분이 아니죠. 사무실이며 집안이며 삭막하기 매한 가지. 이럴 때 필요한 건? 파릇하고 화사하게 힐링을 따뜻한 봄을 집안까지 향기로워요. 화분 하나,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달라지는 봄. 울적했던 기분까지 화사하게 바꿔봅니다. 꽃으로 힐링하는 시간 함께 하시죠. 생동하는 봄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식물 농원. 우와, 여긴 파릇파릇도 완전 봄이네, 봄. 호호호. 가만, 내가 아는 식물들이 좀 있나 한번 볼까? 식물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잠시 머무는 휴식처 같은 곳, 바로 이곳 농원인데요. 어린 묘목부터 다육식물, 꽃 화분에 이르기까지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봄의 정령들이 가득합니다. 와, 마치 숲속에 밀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봄철에 인기 있는 식물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봄철에는 주로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틸란드시아 이런 식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식물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물을 극소수로 줘도 되고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의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기 정화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닫힌 공간에서만 일하다 보면 쌓이는 스트레스로 답답함을 느낀다는 직장인. 왠지 공기도 탁한 것 같고 목도 칼칼한 것 같고, 그럴 때 큰 관심 없이도 잘 자라는 공기정화 식물 하나면 기분까지 상쾌해지겠죠? 하지만 식물을 좋아하고 잘 가꾸는 사람이라도 분갈이는 또 다른 숙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공중식물을 추천합니다. 아, 은은한 향기 좋은데요. 요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식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렇게 화려하고 컬러풀한 꽃도 좋지만 이 녹색 식물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과 눈의 피로를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녹색 식물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안정감. 그렇죠. 좀 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감. 향기 좋아. 홈 가드닝 식물들도 인기, 보는 재미와 직접 키우는 재미 두 가지 다 누려보면 어떨까요? 울적해질 때는 파릇파릇한 식물 보면서 힐링하세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식물로 눈이 즐거웠다면 이번에는 봄의 향기를 맡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꽃처럼 환하신데 제가 사실 손재주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손도 예쁘고 멋스러운 꽃꽂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꽃꽂이 바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손재주 없어도 오케이! 꽃꽂이 장인이 알려주는 꿀팁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 여기 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무도 있고 뭐 잎도 있고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봄 꽃꽂이에는 주로 어떤 꽃들을 사용하나요? 주로 봄에 많이 나오는 꽃을 하게 되는데 컬러는 주로 옐로우 톤, 그러니까 노란색의 그런 톤을 많이 쓰고요. 옐로우, 저도 옐로우. 네, 그렇죠. 봄이니까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또 뭐 주황이라든지 그런 그린 계통 그런 꽃들을 해가지고 좀 상큼하면서 봄 느낌을 많이 표현하죠. 상큼하면서 화사한. 네. 저 같은? 네. 그럼 꽃꽂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색감과 모양,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꽃꽂이. 봄을 오래 감상하고 싶다면 꽃꽂이가 안성맞춤? 생강나무, 우리가 산동맥 나무라는 건데 요거를 그냥 많이 넣을 필요 없고 나무까지는 물론이고요. 얘는 요걸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직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꽃 모양까지도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봄. 고개를 숙였으면 숙인 대로 그대로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줄기만 직선으로 하고 이 얼굴은 이렇게 숙여 있으면 숙인 대로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손재주 좀 없으면 어때요? 원데이 클래스에서라면 멋스러운 꽃꽂이 작품 가능합니다. 드디어 꽃꽂이 완성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이쁜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쉘터드 디자인으로서 우리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새 둥지 안에 꽃이 활짝 피는 뭔가 이게 새로운 희망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손재주 없는 저도요 잠깐 배우니까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장인의 손길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화훼 디자인 경북 최고 장인이 완성한 꽃꽂이 작품. 제목처럼 전국 곳곳에 희망을 전해주면 좋겠네요. 꽃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네. 꽃 선물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우울할 때 이 꽃을 받게 되면 향기도 좋아서 향기 테라피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각도 보잖아요. 아이 테라피도 되는 심리적으로 치유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꽃 선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싶네요. 있습니다. 금방 치유된 듯한 그런 느낌? 향기도 좋아요. 봄 인테리어 하면 역시 꽃이겠죠. 2% 부족했던 거실에 꽃꽂이 하나만 놓아둬도 분위기 반전. 울적한 기분이 싹 달아납니다. 플랜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보는 꽃꽂이.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손끝으로 봄을 완성하세요. 봄꽃을 집안으로 도렸다곤 하지만 향긋함에 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봄 향기를 오래 즐기고 싶은 당신의 선택은? 다름 아닌 꽃차입니다. 봄에 즐기기 딱 좋은 꽃차 한 잔 어떠세요? 향긋합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향긋함이 그윽한 꽃차. 그렇다면 꽃차란 뭘까요? 꽃의 모양과 색상과 향기와 맛 그리고는 효능까지 우리가 같이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차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도 다양한 꽃차들이 있는데 그럼 계절별로 어떤 꽃차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봄에는 우리가 펜지와 목련꽃을 마실 수 있고요. 여름에는 메리골드와 장미꽃을 마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하고 겨울에는 국화차를 주로 많이 마신답니다. 1년 내내 꽃향기를 즐기는 방법. 꽃잎을 덮어서 만드는 100% 수제 꽃차입니다. 요즘은 꽃차 전문 카페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올리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직접 시음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봄에 어울리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지금 가장 먼저 봄에 어울리는 차는 펜지 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봄이 가는 봄 정도에서 목련꽃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색상이 너무 고운데 이게 목련꽃차라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목련은 한방에서는 신이화라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이 좀 따끔거리고 할 때 목련꽃차로다 마시면 굉장히 이게 감기 초기에 이럴 때 참 좋습니다.
오, 요즘 또 미세먼지 또 황사 좀 심하잖아요. 이럴 때 마시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비염이나 두통에 효과를 보인다는 목련차. 첫 맛은 달고 뒷맛은 쓴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입안 가득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정말 향긋하고 뭐랄까 화사한 듯한 느낌? 네.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게 은은하죠. 입안을 기분 좋게 해줘요. 네. 이게 목련이라고요? 네. 오 내 사랑 목련차야. 목련꽃차예요. 아니 선생님, 이 꽃차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힐링시켜주고 있죠? 네. 꽃차의 매력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봄 맛보세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긍정의 힘만 있으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깥 나들이는 쉽지 않고 괜스레 울적해지는 요즘, 파릇파릇하고 알록달록한 봄 냄새가 그립다면 향기로운 꽃과 함께 힐링하면 어떨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여러분, 봄입니다. 봄은 봄다 와야죠. 향기롭고 기분 좋게 이 봄을 누려보세요. 용기 내보지만 봄입니다, 봄.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색색의 꽃을 입안에 넣기만 해도 봄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봄나들이는 어렵지만 집안에서 봄을 즐기고 싶다면 한 송이 꽃이나 한 잔의 꽃차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봄은 짧지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소망은 있을 겁니다. 노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이견이 없는 유일한 장수 비결로 적게 먹는 소식을 꼽는다고 합니다. 마치 절약 모드를 실행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적게 먹으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잉여 에너지가 많은 40, 50대부터는 이 장수를 위해서 소식할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 되도록 많이 움직인다면 건강과 장수는 선물처럼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